안녕하십니까? 예, 이해란 TV입니다. 어제 잠깐 비싼 얼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이문경 기자님. 이분은 전력이 화려해요. 청와대에 있는 그 민정수석이죠? 조국급의 예, 그 전력이 있는 분이시죠. 마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몰라요. 제가 알던 사람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이문경 기자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제 그 방송 나간 다음에 전화 좀 받으셨죠? 아니 인기가 많더라고 댓글에. 이문경 기자님 어우 막 이러면서.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저 원래 이런 데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진짜 제가 어떻게 불러갖고. 예, 이해란이의 강요에 의해서. 저기도 강요죄에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이득을 취한 게 없으니까. 강요죄. 요즘에 강요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겁나더라고요. 예. 기자님, 그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죠?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바빠서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 지금 신정부가 뭐 주사파 정부라고도 하는데, 예, 주사파 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정부가 어떨 때 보면 국민들을 너무 속이는 거 아니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말하면 생각 없이 들을 때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 기자님, 서울신문에서 뭐 무슨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글쎄 뭐 저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사인데, 오늘 뭐 서울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한규석 교수님하고 서울신문하고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공공기관 33개나 이제 그 신뢰도 측정을 했는데, 네. 30%도 안 되는 거예요. 27.8%. 지지도가? 네, 행정부. 그러니까 잘한다. 신뢰도가 믿을 수 있느냐가. 아,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68.2%니까 뭐 70%. 뭐 굉장히 뭐 신뢰한다는 거죠. 문재인 씨를 신뢰한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하고 행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죠. 행정부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신뢰라면 적어도 공공기관도 못해도 한 60%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든가. 영이 쓰지 않나 보죠 아마. 영이 안 쓰는. 그런데 대통령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거는 뭐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는데 공공기관은 이렇게나 일을 못해요. 27%. 그러면 이게 뭔가 정말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조사하신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평가했어요? 분석을 좀 홍보가 부족하다 공공기관이 뭐 그런 식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홍보가 잘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홍보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빨리 또 이 정부는 위원회를 좋아하니까 홍보위원회를 공공기관마다 설치해서 지금 촛불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뛰어들어온 수많은 준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또 줘야 되잖아요. 자기 편 만들려면. 이분들이 공무원을 지금 몇십만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386 지금 이제 50대를 지난 586 세대 전체를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 퇴직해도 뭐 그게 목표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공무원들은 옛날에 그 전 정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공무원으로 충원하려고 하는 그건 기본이죠.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좀 기본이라고 보는 게, 공공기관 중에서도 제일 낮은 데가 국정원이다. 9.9%. 예? 국정원이 9.9%로. 그럼 국정원을 몽땅 바꾸겠다는 얘기네. 뭐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대외 정보처 요원. 그러래요? 국정원을 예.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저히 그 대한민국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제 이해됐어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통일조선 전략 있잖아요. 네. 대남 통일 전략 있잖아요.
거기에서 숙청 대상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에요. 그쵸. 첫 번째가 공무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야 이거 딱 맞네요. 이거 공무원들이 일 못하고 있으니까 다 내보내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촛불 세력들만 다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이거 뭐야 공무원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촛불혁명에 의해서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이게 다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네요. 근데 국정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네요가 아니라 네. 빼앗길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거 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의혹, 예,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 예전에도 그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어쨌든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은 이제 대공 기능이 살아나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이렇게 9.9%밖에 신뢰도가 안 된다. 국정원이 제일 낮아요? 네, 국정원 예. 직원들 그나마도 다 이제 옷 벗기고 또 갈겠다 자기 편으로. 왜냐면 이거는 그러면 뽑기 이거는 쉽거든요. 서울신문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울대하고 이렇게 해서 신정부를 좀 도와주려고 빼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거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일을 하나도 못하는데 대통령만 일을 잘하고 있는 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뭐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지금 뭐 저기 그 무슨 강입니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아직도 70%라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러는데 저는 뭐 제 주변에서는 전혀 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임문경 기자님이 제가 발이 뭐 꽤 넓은 편인데 그래도 제가 뭐 나도 이해를 국자였는데요. 아니 이해를 안 해도 뭐 어디 댓글에 보니까 그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아시겠지만 저는 국자 세력이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국자였다고 않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댓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이해란이는 왜 망명을 안 하냐 막 뭐 근데 내가 망명을 하든 안 하든 뭐 내가 자유죠. 예. 근데 조금만 이 댓글을 많이 날 협박을 해요. 근데 그 협박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협박이 강력하게 들어와야지 제가 그 CIA에 이거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정치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 나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발 날 저 망명예고를 받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 협박 지수가 낮아가지고 그거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좀 달바이 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위험한 얘기. 예? 아니 그렇잖아요. 어차피 달바이 많이 다는 게 낫지. 여기 있다가 나도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악플 많이 달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망명할 수 있어요. 탄압을 받아야지. 뭐 박사님 망명하시고 저는 뭐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저도 망명 못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데 어떻게 망명해요? 그러니까. 아들 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않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저는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죠. 우리 아들 군대 가요. 근데 우리 아들 군대 내보내고 내가 혼자 망명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대한민국 덕분에 이만큼 살아있는데 어디 나가서 무슨 자격으로 외국에 나가서 뭐 망명한다는 말이 안 되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영국 보도 중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글쎄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거를 원한다기보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가 좀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 체제라는 게 김정은 체제고 김정은 체제는 핵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뭐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남한도 그럼 알아서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럼 일본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만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 절대로 그건 허용될 수 없고 또 대만의 핵무장 같은 경우를 중국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말이 안 되는 도덕.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이 갑자기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거는 북한에다가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 너의 운명은 내가 지켜줄게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그 중국이
그 지금 김정은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받겠죠. 그 30일부터 중국에서 저거 했잖아요. 그 중국 공산당 예,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좀 북한이 참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참가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추미애만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저기 김정은이가 그 공산당 대회를 위해서 상당히 징한 선물을 하나 했죠. 미사일을 그 전날 딱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 부총리인가요? 그 사람이 금방 나와가지고 뭐 이랬죠. 북한하고 중국은 이제는 혈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핵 때문에 대립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살짝 김정은이가 미국에 붙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추미애 대표가 가서 중국하고 한국은 순망치안이다. 한국은 중국의 의법치 뭔가 의법치국? 무슨 법치국? 의법치국 뭐 그걸 뭐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중국의 시진핑이 세계 평화에 뭐 기여할 거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했지. 중국몽.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지금 그 중국이 한국의 여당 대표가 가서 그럴 정도로 그 좀 아부죠. 하고 나니까 그 중국이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터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거 뭐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 뭐 하나 했죠. 이건 뭐 한겨레 신문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정석 전 통일부 장관의 그 칼럼도 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굴복을 끌어낼 수 없다. 그거는 희망 고문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진징이. 네, 베이징 대학 뭐라고 썼습니까? 이분이 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좀 얼핏 보기에는 좀 그럴싸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북한이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겨울에 추운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제재를 하고 뭐 중국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동참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하다가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근데 북한은 예전에도 버텼다. 뭐 저 고난의 행군 때 특히 이제 그때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사회주의 다 무너지고 그럴 때 그때도 버틴 나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버틸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담담해서 자기는 계속 담담히 버틸 거라는 저력이 느껴졌다. 그러면은 어차피 버티고 망하지 않을 체제면은 지원해주라. 그러니까 뭐 주민들의 문제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라. 이거죠. 핵보유를 인정한다고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는데 북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네요. 의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망하지 않은 거는 그 당시에 사실 거의 망할 뻔 했잖아요. 94년도 뭐 이럴 때. 그죠, 망할 뻔했죠. 근데 다 망하게 됐는데 햇볕 정책 때문에 재수 없이 넘어간 거예요. 햇볕 정책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걸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었었으면 그때 아주 쉽게 망하고 이미 통일됐죠. 잘 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 분들이. 근데 그렇죠. 이 상태가 지금 20년인데. 그랬으면 지금 뭐 북한의 평양거리는 지원을 해주면은 버티죠. 이쪽에서 지원해주면 조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북한 주민을 지원하느냐, 김정은 그 정권의 하수인들을 지원하느냐, 이 문제를 갈라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합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 지금 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통치를 하려면 통치 자금도 필요하고 김정은도 또 호화사치 생활을 좀 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속 줄이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얼굴이 담담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 외국 사람 만났는데 가서 뭐라 그래? 얼굴에 침을 빼대요 뭐래요? 그러니까 담담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중국 쪽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의 내부는 요동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겉면이 잠잠하다 그래서 밑에 화산이 끓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원래 무슨 변화나 폭동은 배가 고파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뭘 자꾸 먹을 거를 주겠다 그래. 그 북한 인민들한테 가지 않는 거 전 세계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통치 자금이고 핵개발 자금이고 이거 다 아는 건데 네. 왜 지금 몇십 년 동안 속았으면 됐지? 왜 이런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그럼 자기 돈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 사람들 짜증나는 게 공산당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돈 한 푼 지원하자고 전부 우리나라 국민 혈세고 다 우리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도. 그래도 북한 동포 돕겠다고 처음에 햇볕 정책할 때는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게 뭐야? 수소폭탄인 핵폭탄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보냈을 때 북한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그때 300만이나 죽었어요. 효과 이렇게 없어요. 되면은 아무 효과 없어요. 다 망할 뻔했는데 거기다가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내주셨어요.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인데 테러 지원국이 아니라 사실 유엔 지위도 박탈해야 돼요. 회원국지위를. 이게 국가도 아니잖아 거기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이렇게 또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무슨 어느 날은 김정은이하고 안 친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또 김정은의 편을 들어줬다가 어느 날은 또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핵보유국을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다가 이러면서 북한은 또 지금 그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죠. 10월부터 미국 그 전문가들하고 8차례나 만나서 그 대화를 이제 조율했다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이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어저께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 북한이 10월 달부터 미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국 쪽하고 하여튼 트럼프한테 파이프를 좀 대려고 8번이나 하여튼 만남을 구걸하고 앞에서는 그냥 무슨 미친 늙은이 이렇게 욕하는데 뒤로는 제발 만나달라. 이게 원래 이 사람들 방식이에요. 이거 우파 정부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걸 외교를 했었고 이 구걸 외교가 특징인가 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근데 이 깡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빼앗아내고 네. 협박하고 빼앗아내고 이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더 이상 이게 통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쪽 북한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걱정하는 게 이른바 그 국제정치에서도 얘기하는 미친놈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애가 칼을 들고 휘두르니까 하여튼 그냥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떡이나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받아먹으면서 오래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트럼프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꾸로 당하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자기도 미쳤다 그랬잖아. 미친 사람의 전략을 또 지금 쓰고 있는. 또 벼랑 끝 전술을 막 쓰는데 이른바 그 치킨 게임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열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부닥치면 둘 다 죽으니까 죽기 싫은 사람이 그 직전에 먼저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걔가 지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건데 북한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 치킨 게임 이걸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세도 70이 넘으신 데다가 뭐가 있으시겠어. 대통령까지 하시고 예쁜 부인도 얻고 돈과 모든 걸 갖추시고 이분은 역사에 이름만 남으면 되는 거고 사명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저 북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꽉 차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김정은보다 더 무섭게 그냥 막 나가니까 얘네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구걸하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가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 돼야 되고 그 미국은 그 유엔에서 북한을 이렇게 탈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퇴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유엔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평화예요. 그럼요. 근데 여기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주구장창 하는 일이 뭐예요?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고 이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 쓸데없는 그 핵실험 때문에 귀신병 막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가서 잠깐 만나봐야 그 미친 강아지하고 말해봐야 미쳐서 병든 강아지하고 말해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그냥 유엔 회원국에서 이렇게 리젝시켜야 돼. 리젝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유엔에서 퇴출시키는 거를 좀 추진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뭐 그래서 사실 탄핵당한 거죠.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건 본질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 김정은 도저히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좋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북한을 갔다가 이제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내려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군인들한테도. 아니 그래가지고 기순병이 와가지고 자기 그 말 듣고 왔대잖아요. 대통령이 아직도 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 그게 진짜로 그때 효과 있었어요. 아 그럼요. 뭐냐면 그때 박 대통령이 하신 연설이 아주 굉장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오랜만에 정상적인 얘기를 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에서 그때 전화 왔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야 남순 대통령이 진짜 우리 오라고 그랬어? 막 감동받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저쪽에서도 오래된 그 간첩망들이 작동해서 박 대통령을 친 거고 작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저기 근거 있는 얘기 해야지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 아니 북한 행정부 사람들이 나 적게 하라고 그래. 어떤 게 있냐면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좀 신호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작년부터 옛날에 안 하던 지금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다 뭐 북한하고 또 전화도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오래된 고첩들, 난수방송이 대폭 증가를 했고 그거는 아주 오래된 고첩들만 아는 거고 또 중파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정보나 방첩 업무에 좀 종사해 본 적이 있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예, 의혹으로 여러분 의혹입니다. 그 뭐 어제 뭐 일본 분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그 후지인가 뭐 어디 그 신문에서는 후지 신문 거기서는 일본에 침투한 간첩 600명 한국의 5만 명이 지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건 일본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간첩이 이제는 침투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게 그 북한에서 남한의 자생적 종북들이 북한보다도 잘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가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우리보다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감하게. 맞아요. 근데요.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이번에 북한 선박을 저지해서 공해상에서 불법 활동을 끊을지가 이제 주목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요거 이전에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해안가에 그 북한 주민들 시체가 여기 김일성 배지 달고 있는 부패한 시체가 일본 해안가에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좀 난파된 배하고 그게 이제 그 좀 북한 선박이라든지 그런 공해상에서 그 단속 같은 거를 좀 강화를 하면서 포착이 돼가지고서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물고기도 잡아서 돈도 벌어서 상납도 해야 되고. 근데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그 북한이 해상을 통해서 대남 공작 활동을 상당히 확산시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북한 선박을 그 단속하는 이 대책 이거 전략을 참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다를 주시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홍진호 사건도 있었죠. 예, 홍진호 사건도 있었고 갑자기 북한에서 그 배 타러 나갈 때 이거 배지 안 달아요, 사실. 근데 그 시체들은 북한 선박은 맞는 거로 지금. 이제 맞는데 북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내려보내가지고 그게 어떤 거를 그 이렇게 회피하기 위한 작전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좀 우리나라의 공안 당국이 물론 지금 뭐 대공 수사팀이 뭐 해체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간첩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정원 직원들께서 간첩 잡아야죠. 왜냐면 이 간첩들은 우리의 생명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게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바다가 상당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그게 북한 배들이 그렇게 많이 갑자기 내려올 수도 없고 이때까지는 그러면 내려오는데 안 잡은 거야? 거기까지 이렇게 단속을 이 정도로 강화를 하지 않다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전문가분들이 한번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정도의 의혹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군에 계신 분들, 해군에 계시는 분들, 대공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종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 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아주 좀 재밌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지금 현직 CIA 국장들이나 뭐 그러니까 정보부 수장들이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거는 뭐 전직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직접적인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맥로린이라는 CIA 국장대행이 있어요. 이제 전직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북한의 ICBM 역량을 확신을 하게 되면 미국이 바로 행동을 취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 이제 28일 날 쐈잖아요. 마지막 그 ICBM 센 거를 쐈는데, 근데 대기권 재진입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100% 미국 본토에 닿을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증명은 안 됐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좀 그렇게 좀 철저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확신만 되면 그냥 바로 행동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북한에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이 세계 3, 4위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이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마커스 실러, 실러 박사가 이렇게 했는데, 독일 미사일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 이거는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말해서 러시아라기보다 그 옛날에 구소련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소련도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다 독립되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 기술들하고 그 모형들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북한 거 이제 미사일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산이 꽤 많다. 네. 물론 중국산도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미 이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제 그쪽 분들 성명까지 누군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련이 못한 일을 김정은이가 완성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중국의 그 당대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중국몽이 실현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된다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몽이 세계 평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지구상에서 제거해버리는 게 세계 평화의 기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세계 인류 앞에서 양다리 치기 하면서 양면 전술, 이렇게 이제 가면을 쓴 그 양면 전술을 하는 게 그 중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나 전 세계 국민들의 인류의 그 이익을 위해서나 그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러시아를 원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의 핵 관련된 어떤 일이든지 손을 떼야 되고요. 그래야 러시아가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깡패 집단과 이렇게 그 야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러시아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뭐 핵이 없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었어요. 근데 왜 망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도 그 김정은과 같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김정은을 뒤에서 변호하는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세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무력화 시켜야 됩니다. 그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전 세계에 재앙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러시아나 그 중국이나 또 독일 일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자꾸 나오고 뭐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저는 지금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양비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최근에도 베를린에서 크게 시위를 했는데 반전 시위예요. 예. 명목상은. 그러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를 둘 다 전쟁 광으로 몰면서 뭐 핵전쟁 할 거냐, 인류를 위해서 그럴 수 없다,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핏 보면은 평화를 외치고 해서 옳은 것 같지만, 사실 핵을 가지고 있어도 이쪽은 그러니까 경찰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뭐 완전히 깡패는 그렇죠.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뭐 트럼프가 전쟁광이고 여기 또 둘이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이고, 이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핵전쟁 반대 시위하는 거 평화 시위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김정은을 반대한다, 김정은 체제 공산 체제를 반대한다, 핵무장 이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디다가 경찰도 총을 들고 있으니까 너도 도둑놈이라고, 너도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가 않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에서, 그렇죠. 러시아도 뭐 자꾸 이렇게 뭐 미국도 훈련을 관둬라, 뭐 중국도 관둬라, 뭐 이렇게 네.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미국의 패권 봐주기 싫다는, 다시 자기들 공산 독재를 확장하겠다는 얘기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경찰이 총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강도에게도 총을 들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네요. 제목 뽑아야 되겠네. 아, 너무 명확. 예. 아, 예. 역시 이문경 기자의 그 시사의 맥을 짚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 우리 통일약과 22,000원짜리, 25,000원짜리 있는데 자꾸 이걸 선전했더니 또 뭐 너는 약값 할인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값 팔아야죠. 여기 시장경제국가입니다. 예, 팔아야 삽니다. 제가 이거 방송한다고 돈 주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방송 만들려면 뭐 약값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 장비자라고 빚두셨지만. 그러니까 예, 약값 한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뭐 본인이 안 사시면 그만이니까. 예, 그 비난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악플도 많이 달아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이 많이 달리면 이게 자꾸 상위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이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예, 날 보고 뭐 너 왜 망명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망명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탈북자들 3,000명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고 상당히 공포에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 그러면 그 집단 망명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일부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많이 갔습니다. 해외 여러 곳에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안 간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걸 다 공포할 수도 없고요. 예, 망명을 가거나 망명을 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거나, 예,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또 다른 그 탈출의 길에 오르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강요를 하고 왜 안 가냐 뭐 이런 말 왜 해요? 우리가 뭐 그분들 보고 뭐 돈 달란 말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되찾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망명하시고 싶은 분은 뭐 망명하는 거고, 뭐 싸워서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여기다 버리고 망명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기회에 38선 이부까지 수복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 주민한테도 자유가 돌아와야죠. 사실 남한이 그동안 너무 배부르게 우리만 알고 잘 살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권이 못된 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통일해야죠. 북진통일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신 때가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 뭐 이 시점에서 그 공공기관에 그 일을 잘하는 그 국민적인 신뢰가 27%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막 하나님급의 68.8%였나? 68% 이상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 신정부가 통일 대통령을 떠나서 국민에게 보다 좀 아량을 가지고, 예, 좀 많이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자꾸 잡아가고 그 적폐 총산, 이거 좀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이 떨려요. 우리는 북한에서 맨날 숙청하고 총산하고 검열하고 숙청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보다 와가지고 무슨 적폐 총산 이거 자꾸 떠들으니까 가슴이 설렁설렁 거려가지고 겁나거든요. 예, 이러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 예, 좋은 대통령, 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의 뭐 그런 무슨 나라? 예, 좀 그런 나라 진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 정부 분들이 일을 조금 잘못했다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막 좁히라 그러면서 인간 망신 다 주고 그냥 아무나 다 잡아가고 이거는 좀 아니죠. 예. 지은 대로 받죠. 예. 간첩은 안 잡으면서 뭐 그냥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막 뒤따 잡아가가지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끝마치려고 그러다가 다시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